사우디 왕족이 강남에 있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12년 전인 2011년. 그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 땅을 처음 밟아본 사우디 왕족 온샤르크는 30대의 나이가 되어 지난 2023년 6월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위해 나샬여자 왕실의 고위 대표단이 서울 디지털재단과 네이버를 방문하는 사이 온샤르크는 함께 온 한국인의 안내를 받으며 따로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자신의 신체 비밀이 혹여 들킬까 매일 맘 졸이며 살고 있었던 온샤르크 왕자는 하필이면 가장 들키고 싶지 않던 그동안 자기가 돈 없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인 팀장에게 들키고 말았고 결국 한국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한국인 건설회사의 팀장 김국영 씨가 사우디 왕족 마루안 온샤르크 씨의 사연을 감동시작에 제보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왕족에 대한 국가기밀정보이므로 가명을 사용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에 사는 마루원 온샤르크라고 합니다. 저는 조상의 굉장히 높은 유지를 받들고 전통적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귀한 사우디 왕족이죠. 저희 왕족은 사우디를 통치하는 스벤 개 부족의 왕족 중 하나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모두들 저희 왕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상대방 측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메리트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인센티브도 상당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사우디 왕자답게 사우디를 위해서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중식 사업인 두바이 도시 마스터 플랜 사업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기를 희망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은 사우디에서 이미 유명한 터라 오히려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말았죠. 바로 한국에서 왔다는 김국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깐깐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보통은 왕족인 제 앞에서는 제 말을 최대한 듣고 저희 지시에 따라 대부분 움직이는데 김 팀장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며 본인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말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싶었지만 그가 말하는 말은 모두 설득력이 있어서 이를 추진하는 각국의 프로젝트 팀장들도 그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저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직원들을 교대 근무로 돌려서 빨리 건물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곧 있으면 라마단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라마단 기간에는 제 아무리 왕족이라도 근로자들에게 무작정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우디의 대부분의 공사는 라마단 기간 전에 끝냅니다. 다른 나라의 팀장들은 지당한 말씀이라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김 팀장은 그렇게 하면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반대했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 위험도 줄이고 훨씬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두바이 신도심 지역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33층의 건물을 한국이 삼성물산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김 팀장의 주장에 각 나라 팀장들은 물론 저희 사우디 직원들까지 모두 그의 말에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력까지 갖춘 한국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열불이 났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시비였죠.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무척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앉아있는 회의가 있는 날에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그냥 제 사무실이나 집에 들어와서 누워서 쉬고 싶었죠. 김 팀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 피똥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대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더니 변비 증상이 심해졌고 이제는 급기야 치질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저희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에어컨만 계속 쐬다 보면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왕족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사촌들과 부모님, 어른들 모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면 무척이나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죽을 맛이었습니다. 겪어본 사람들만 알겠지만 매일매일 너무 신경 쓰여 미칠 지령이었습니다.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날은 휴지에 갈색이 묻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항문이 찢어질 것처럼 따갑기도 합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증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저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도 이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앉을 때도 편하게 앉을 수가 없고 저의 말에 사사건건 테이크를 거는 김 팀장과의 기싸움에서 밀릴까봐 아픈 내색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왕족으로서 터번을 꼭 쓰고 있어야 해서 매일 땀이 비오듯이 흘렀습니다. 차마 전국적으로 비밀이 새어나갈까 봐 병원을 쉽게 찾아가지도 못했죠. 왕족 주치의가 있어서 매일 진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 계속 심해지면 수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사정도 모르고 한국의 김 팀장은 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종 결정권자가 적어도 23일에 한 번은 반드시 시찰을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굳이 매번 공사장으로 불러냈죠. 그래야 직원들도 힘이 나고 언제나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의 위험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우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줘야 한다면서 한 번씩은 기자까지 대동했죠. 사우디의 특성상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이 펄럭이면서 저의 아랫도리를 더욱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직원들이 아니라 제가 긴장을 하게 되니 저는 좀 더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말이죠. 저를 자꾸 불러내는 김 팀장에게도 계속 신경질적으로 돼 있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직원들을 향해 매번 이렇게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는 대단한 왕족이라며 저를 치켜 세워줬죠. 이렇게 매번 해주는 덕분에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능률은 오르고 제 인지도는 높아왔습니다. 사마시라 할 수도 없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너무 더워서 엉덩이에서까지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날인데도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공사 현장을 시찰 다니며 구석구석 살피다가 너무 더워서 숙소로 향했는데요. 엉덩이에 땀이 똥구멍에 들어갈 것 같아 불안한 저는 재빨리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고 하체의 통풍을 위해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지니 시원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죠. 바로 제가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김 팀장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향해 따라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엉덩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던 나머지 그가 오는지도 모르고 바지를 벗고 소파에 앉아버렸던 것이었죠. 서로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김 팀장은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증상이 심한데 이걸 숨기느라 얼마나 애쓰셨냐면서 빨리 치료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김 팀장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죠. 우리 회사에 유능한 의사가 파견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김 팀장에게 제 비밀을 들켰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이 부위를 진료하고 싫어할 생각을 하니 그것도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제 비밀을 말하고 다니면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며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나라의 것이지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저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었지만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왕족의 주치의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사우디가 병원을 갈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고 저는 고민을 마친 뒤 그의 조언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 뒤 한국의 의사는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이 건조하고 더운 나라에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옷으로 통풍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증상이 오래된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지금껏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달래듯 이야기했죠. 결국 그 한국인 의사의 차분한 언변에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 팀장은 그렇다면 자신과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죠.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른 왕족에 들어갈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기 때문에 잘못될 일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고민에 빠졌죠.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왕족 주치의도 온갖 약을 동원해 제 증상을 듣지 못했는데 머나 먼 나라까지 간다고 이게 변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따라 어릴 적 한국에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친척 중 한 분이 눈이 불편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치료했는데 무척 만족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마침 왕족 비서에게 알아보니 일주일 뒤에 한국과의 기술 교류가 있어 서울의 왕족 일행이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행과 함께 기술 교류단의 일원으로 방문해서 병원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김 팀장에게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좋은 생각이라며 그 일정에 맞게 한국에서 유능한 학문 전문 의사를 미리 알아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사 일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직원에게 맡겨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방문했던 한국의 이미지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내렸을 때 이미지는 엄청나게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사우디의 공항보다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왕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준비한 의전에 따라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팀장과 저는 슬그머니 일행을 빠져나와 그가 예약해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김 팀장을 따라 여기를 오다니 그의 말을 듣기를 잘한 것일까? 만약에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정말 무슨 망신일까? 등등 말이죠. 하지만 제 걱정은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말끔하게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병원에선 제 항문을 보더니 이 정도면 꽤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어떻게 참았냐면서 생각보다 오래 참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치료하고 회복에만 전념하면 4일이면 충분히 다 나을 수 있다고 했죠. 시간이 없는 저에게 딱딱 요즘만을 말해주는 의사의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신속하고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가쇼어라는 기계를 통해서 하는 수술을 권했고 이 수술은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제 상황에 적합하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한테는 무척 심한 증상이었지만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무려 43분 만에 말이죠. 수술이 끝나고 하루 정도는 안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바로 특실로 이동해서 편안하게 회복을 했죠. 병원의 시설도 두바이만큼 무척 좋았고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회복하면서 누워있으면서 왜 진작 이렇게 치료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 팀장의 말을 듣기 잘한 거죠.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해 미가 쇠어 방법은 부분 마취에다가 금식도 필요 없고 심지어 입원을 안 해도 돼서 하루 안에 수술과 퇴원까지가 다 가능하다고 하니 한국의 의료기술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와서 그래도 며칠간은 병원에 머무르면서 최대한 회복에 전념하시길 권했습니다. 일행의 일정이 끝나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좌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좌욕을 위한 기구와 케겔 운동을 위한 전동기구 등을 알게 되었고 사우디에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다른 왕족의 가족들 선물용으로도 구입했어요. 여자에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진료를 받는데 의사는 웃으면서 회복이 잘 될 것 같으니 3달 뒤에 다시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봐야 하는데 수술 후 회복하면서 매일 잘 살펴봤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드렸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전용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바로 오실 수 있도록
병원장님과도 말씀 나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방한 일정을 마친 일행들과 함께 다시 사우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후 3달 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저는 한국 병원을 방문할 때 온갖 과일들과 먹거리를 챙겨봤습니다. 걸음걸이를 가벼웠고 한국의 세트벌 날씨가 너무 좋아 여행을 겸해서 방문했던 터라 기분도 무척 좋았습니다. 불안했던 제게 새 삶을 선사해준 김 팀장과 한국의 병원에게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그동안 한국이란 나라를 무시해서 한편으론 무척이나 부끄럽기도 했죠. 항상 신경질을 부렸던 김 팀장에게도 말이죠. 병원과 김 팀장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던 저는 방법을 물어봤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했다면서 시술비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 팀장은 그러면 사우디 마샬르자 왕족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주면 어떻겠냐고 했고 그러면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관계 증진과 왕족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김 팀장의 식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11만 디루함, 한국 돈으로 약 트리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제 고통도 말끔히 치료하고 더불어 크고 작은 좋은 일까지 할 수 있어서 내심 뿌듯했죠.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해준 김 팀장과 한국의 병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혹시나 사우디인들 중에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멀더라도 한국의 병원에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 사연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의 왕족이 말 못할 질병으로 고민하다가 한국의 병원을 방문하여 하루 만에 말끔히 나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